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법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 당황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해버리니까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물어보는 정보, 수사 정보만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받고 나서 교도소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예.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공범들 진술 조서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 회장은 어떻게 진술했다, 모 행정관은 어떻게 했다. 예.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증거인멸 2차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특검도 이런 전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걸이 건진 법사가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목걸이 찬 흔적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 또 건진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의 모 행정관이 이 목걸이를 명품백 매장 가서 바꾸러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꿀 때 어떤 것이 괜찮은지 영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수삼 농축 다 안 받았는데 청수삼 농축액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 가지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명품백은 또 행정관이 교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관련 정황과 진술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건진법사가 심지어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르면 29일 기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이 구속기한 만료니까 그 이후에 기소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맞추기 위해서 이르면 29일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종결될 경우에는 금요일 정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청구한다는 얘기 같고요. 또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혜성 집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자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소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면서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소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특검이 김건희 씨로부터 특별한 진술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대로 된 수사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건진법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부회장 변호사시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오늘 네 번째 소환이 됐지만 여전히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법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해버리니까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물어보는 정보, 수사 정보만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받고 나서 교도소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공범들 진술 조서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 회장은 어떻게 진술했다, 모 행정관은 어떻게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증거인멸 2차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당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잖아.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검찰 진술 조서도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검찰 특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씨에게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피해 나갈 수 있어서 좀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특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패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검도 이런 전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가 자백을 하지 않았어도 검찰에서 건진이 자백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짓 질문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걸이 건진법사가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목걸이 찬 흔적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
또 건진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의 모 행정관이 이 목걸이를 명품백 매장 가서 바꾸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꿀 때 어떤 것이 괜찮은지 영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수삼 농축 다 안 받았는데 청수삼 농축액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 가지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명품백은 또 행정관이 교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관련 정황과 진술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건진법사가 심지어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물을 받고 아파트에 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관련 정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록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무죄 판결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거를 보면은 뭐 병원 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안 가고 부르는데 꼬박꼬박 오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론을 보면서 여론에는 나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 자체가 이미 거의 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종결된 사건인데 그 종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를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정확한 속내는 뭔지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속내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특검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은 기존에 있던 혐의로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희건설 그러니까 별건을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약간 특검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그리고 뭐 명태균실 사건 이러한 건을 갖고 확실한 스모킹 건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서희건설이 갑자기 돌출하면서 그 혐의를 갖고 지금 일단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나토 목걸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스모킹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이 구체적인 청탁으로 연결되었고 그 구체적 청탁이 김건희 여사의 권력으로 인해서 실현되었다는 그것까지 다 구정을 하려면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진술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증거, 이런 핵심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지금 검사나 수사관들 증언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증언을 받아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뭐 김혜성 집사 사건이 있잖아요. 한 184억 정도를 받았고 대기업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현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안을 처분해준 또 행정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수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렇죠. 갑자기 양평고속도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국토부에 관련자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또 설계업체, 용역업체가 있는 것이고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그러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대가를 줬는지까지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원들의 증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한 12월 초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연장할 것 같고 또 내란 특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내부적인 문제이고 자신도 범죄 혐의를 밝혀질까 봐 이 자수하거나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면하는 그 조치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기 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게 또 자신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보강하는 작업도 좀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소 재판해놓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면 거기에 더 얻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하는데요. 추가 기소를 했을 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재판부에 병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된 전성배 씨 건진법사도 오늘 동시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성배 씨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